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양시장 모두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요, 장중 내내 빨간불을 강하게 켜냈습니다. 마감 직전에 수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일 대비 3%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무려 2670선을 오늘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었네요. 시총 상위 오늘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였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8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몰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요. 정말 오랜만에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데요. 이 반도체주들의 질주가 이어졌죠. 삼성전자가 오늘 4%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64,000원대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9% 넘는 상승분을 켜내면서 하루 만에 18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간 이제 좀 하락이 나왔던 자동차주들, 현대차도 3% 가까이 상승했고 기아도 2% 넘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좀 조정을 겪었던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네요. KB금융이 4% 가까이 상승해줬고요. 낙폭이 컸던 신한지주도 오늘 6%대의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 후반에 상승불을 더 많이 켜냈습니다. 전일 대비 2.6% 상승하면서 780선 가까이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기관 투자자들도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오늘 시총 1위로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도 3%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이 3%대 상승해줬고요.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젤과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아쉽게도 HLB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 이제 10월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탑픽 전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네, 목요일의 탑픽 전쟁 이번 주도 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허반석 위원 그리고 반가운 얼굴입니다. 최명성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알찬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양시장이 모두 강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오랜만에 시장에 올라와 주면서 기대감까지도 커진 시장이었는데요. 과연 시간의 고래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시간의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태원물산, 광명전기,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한국특강, 코람코더원 리츠까지 코스피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고요.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볼게요.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뉴보텍, 경창산업, 진시스템,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스펙까지도
코스닥 종목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좀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또 시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과는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바이오다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도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의료 장비 기업인데요. 위원님,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자궁경부암 진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WHO에서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되게 되면 질 확대경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별 개정 속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어디나 로슈, 글로벌 제약 기업 로슈인데요. 로슈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검사 단계가 WHO의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서 검사 단계가 한 가지 추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난 19년도부터 20년간 로슈와의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다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매출 확대 포인트, 로슈가 뭔가 매출 확대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마일스톤, 로열티가 추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 로슈 수혜주로서 바이오다인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에 18,000원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오늘로써 18,000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단계인데요. 19년도부터 39년까지 2019년부터 2039년까지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가 들어오게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열티가 들어오지 않고 기대감으로 이 정도 올랐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잠시 냉각기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다시 매수 기회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추세선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느낌으로 해서 보신다면 다시 한번 냉각기를 거치고서 이 하단까지 혹시나 15,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내년에 바이오다인은 로열티가 들어오는 회사다. 그러면 실적으로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들어오는 기업이다라는 쪽으로 편입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바이오다인 보유자 영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새롭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보유자분들께서는 1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니까요. 17,000원이라는 하나의 기준선을 잡아놓고서 지금부터는 보유자들끼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의 게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17,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나도 조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다시 냉각기가 왔을 때는 15,000원 아래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다인입니다.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요. 오늘 시간외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 볼게요. 네. 이제 전력 설비 쪽도 오늘 시간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장중에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네. 반도체가 좀 올라오면서 전력 쪽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네네. 오늘 이제 제일일렉트릭이 시간에 거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AI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같이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시간에 이제 제일일렉트릭 거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스마트 전기 전문 업체, 또 스마트 배선 기기, 또 스마트한 차단이 필요할 때 스마트하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관련주인데 그 스마트 배전기기인데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회사 내역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데 차트를 좀 보시자면 앞에서 조금 5,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15,000원 무려 한 200% 상승했다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데요. 오늘 보면 시간에서 상당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면 시간에 아까 60만 주를 터뜨리면서 보시면 거의 상한가 거의
시간에 68만 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나기 때문에 내일 좀 급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올라갈 때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향후 갈 수 있는 테마니까요. 올라갈 때마다 약 12,000원에서 13,000원 보시면서 여유 있게 분할 매도하시는 것이 수익률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서 제일 일렉트릭도 정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테마와 또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을 조금 더 챙기면서 조금 그런 전략을 또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다뤄봤고요. 이제는 이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사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탑픽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의 탑픽 전쟁 시간입니다.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김호주 위원과 그리고 허반석 위원의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승부 결과 어땠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 탑픽 전쟁의 승자는 오늘 자리를 비운 김호주 위원인데요. 한 주간 6% 넘는 상승률이고요. 시총 가벼운 종목과 묵직한 종목 모두 다 잘 해줬습니다. 골고루 수익 잘 내주면서 지난주 승자는 김호주 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확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좀 투자를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많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시청 잘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번 주 성적표가 나오는 이번 달이죠.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9월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 껴있어서 쉽지 않은 이번 달이었는데요. 1위는 나현우 위원이고요. 43%대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2위는 명성욱 위원이 차지를 했네요. 자, 9월에 한 달 성적표 저희 보고 왔고요. 또 이번 달은 연휴가 참 길었던 만큼 분명히 이 결과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아쉬운 결과 10월에 제대로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속에서 바로 풀어볼게요. 전쟁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전쟁부터 돌입을 해볼게요. 1라운드는 시총 5천억 원 미만 아주 가벼운 종목으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만큼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주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선 엔지니어링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왕굴의 모멘텀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는 2차 전략회의가 지나갔죠. 이런 기대감이 혹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선 엔지니어링과 화성 밸브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6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대왕고래, 가스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시점들만 잘 선별한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2차 로드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규 자문사를 지정을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7광구에 대한 한일 동반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뉴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중심이 되겠지만 화성밸브와 한선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을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려놓은 중심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다시 재차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이곳에서부터 최초로 한선 엔지니어링을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들 이 추세선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추세선에서는 우리가 매수 대응하는 것이 맞다. 평행선을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
적어도 이 라인을 돌파하거나 이 라인 근처에서 윗꼬리를 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겠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다시 61선 언저리에서 반등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6월 19일, 9월 19일 우리가 매수했던 것처럼 이 구간 12,000원 아래에서는 슬쩍슬쩍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다시 도달했다. 그럼 우리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화성밸브도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화성밸브는 어떨까요? 화성밸브도 마찬가지로 대왕고래하면 네.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두 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밸브도 바로 차트로 말씀을 드리죠.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 진입했을 때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언저리에서 매수 진입하고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죠. 다시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 패턴 매매를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이곳에서는 매수, 그리고 이 라인과 근접하거나 이 라인에서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나와서 이쪽으로 매수가 붙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관련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시추를 했는데 실패라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패턴을 보고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밸브 이쪽 라인에서 실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패턴 매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로 공략했던 한선엔지니어링과 화성밸브까지 추가 점검 세워주셨고요. 자, 시장이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마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올라올 섹터를 봐야 하는 건지 1라운드 종목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에요? 지난 시간 공개 방송,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장단기 포트폴리오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가져갈 것들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도체,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최저점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의 겨울파리 보고서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200주선 아래에서 그리고 연봉상 5년선 아래에서는 필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2주 동안 누차 제가 방송에 나오는 날이면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공략을 하셨다면 단기적으로는 일정 모멘텀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 적극적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오파스넷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설계, 구축,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인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사, 국내 유일의 골드 파트너사라고 한다면 시스코의 장비가 투입될 때 오파스넷에서 인력 유지 보수 관리를 모두 다 하고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흑자 기업이고요. 배당까지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아주 긴 관점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또는 200일선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더라. 그럼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는 우리가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차트 확대하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고요. 양봉 흐름들, 상승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장중에 1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20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 공판이 끝이 아니라 9월 30일 월요일에도 또 다른 재판이 열려서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높은 산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정치 인물 테마로 엮였었기 때문에 실적은 베이스로 놓고 있기 때문에 차트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정치 인물 테마로 한번 큰 상승을 불러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이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일정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9월 30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다른 여당 관련한 인물의 정치 인물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 오파스넷입니다. 또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또 저점의 공략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막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반석 위원이 따로 또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늘 2시간의 미라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나의 매매일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일지를 직접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참여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익을 내는 거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 딱 일주일을 잘라서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제가 AS를 드리기도 하지만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인벤티지랩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일주일을 잘라서 보면 수익률이 저조한 것 같지만 AS를 본다 하면은 줄곧 목표가 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일주일 단위로 끝나는 것은 하나의 수익률 게임이고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꼽히는 수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수익의 가장 첫 번째 첫 발걸음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구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구간에서의 진입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니까요. 나의 매매일지, 허반석 어드바이저의 매매일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직후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용히 강한 허반석 위원이죠. 방송의 승부 결과를 떠나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매매를 또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무료 방송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최명성 위원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엄청 탑픽 전쟁을 떠나 잘 지내셨나요? 별로. 다른 방송이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이제 점검할 종목부터 볼게요. 블루엠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만 치료제 이제 수혜주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인데 요즘 흐름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의약품 전문 업체고요. 이제 네. 시중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무려 102% 증가하고 있는데 비만 관련주. 그래서 제가 가장 바닥에서 추천을 했는데 무려 79%, 80%가 수익이 나왔네요. 제가 계속 나왔으면 1등 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났으면 항상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75,000원짜리가 거의 1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 한 30,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반은 들고 가면서 30,000원 보면서 30,000원 근처에서 일단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정말 큰 상승을 줬던 종목인데 네. 실제로 저희 방송 계속 나오셨으면은 1위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다시 한번 출연하실 아니, 허반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양보. 거절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1라운드 종목 바로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항상 바닥주만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도 한번 내일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전기 배터리주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의 그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시체게 됐는데 인천에서 큰 불이 나면서 무려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났죠. 근데 그 부품이 중국산 배터리였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국산 2차 전지 배터리 그런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테크는 이제 2차 전지 진단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 또 삼성 SDI 등의 주요 기업을 고기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외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지금 수십 건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민테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성장성의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배터리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는데 여기
국책 과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16,000원짜리가 거의 6,000원대, 뭐 3분의 1 가게 되는데요. 이 앞에서 보시면 자, 이날 22% 올라온 다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요. 이와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 한번 조금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강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이 한번 테마가 분다면 이 종목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성장성 있고 국책 과제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밀어주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주식이니까 자, 목표가는 저희가 9,000원 드리고요. 손절가 7,000원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명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은 민테크였습니다. 목표가 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1라운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저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파스넷은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입니다. 저점에 있는 공략주고 또 게다가 정치 테마 이슈까지도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명석 위원의 종목은 배터리 관련 종목 입니다. 민테크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가벼운 종목이었다면요. 시장이 오르면서 조금은 안정적이고 묵직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2라운드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의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죠? 허반석 의원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1라운드에서는 LIG X1 공략을 했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공략하고 거의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어때요, 이 종목? LIG X1 제가 방송을 9월 12일이죠.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천궁의 이라크 수출에 대한 기대감, 외신을 읽다 보니까 천궁의 이라크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먼저 외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뉴스들도 컴퓨터에서 번역을 누르기만 하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맥상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다들 아실 수 있으니까요. 외신들도 잘 챙겨보신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라크 천궁 수출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9월 12일 말씀을 드렸고요. 22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딱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도전을 놓으셨다면 이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고점에다가 맞추고요. 여기서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만 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 22만 원 윗꼬리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 추례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서 하방 지지 라인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22만 원 위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로는 24만 원에 대한 도전도 가능한 차트의 흐름들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 나는 22만 원까지만 보고 다음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이동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비중을 안배하셔서 수익률 극대화할 부분들은 수익률 극대화하고 수익 실현한 절반 물량을 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게 된다면 LIG X1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12일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요. 실전 배치되는 물량도 있겠지만 훈련용으로 소비되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20만 원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재매수 기회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남은 비중은 24만 원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냈던 LIG X1이었습니다. 추가 전략 잘 세워봤고요. 자, 이번 주에 2라운드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 반도체 회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00주선 아래, 5년선 아래에서 우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HBM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쉬었던 장비 부품 소재단에서도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도 갈 거고요. 유리기판으로 갈 거고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주는 액침 냉각까지도 우리가 반도체가 호황일 때 한 번 돌았던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돌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JNTC이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독보적인 유리 소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스마트폰 매출 급감에 따라서 수익성이 부진을 했지만 4분기부터는 유리기판 관련 쪽에서의 매출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사실상 이런 기업이 유리기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6월 반도체용 유리기판 시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4분기부터는 공급사들과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제품들도 시제품들도 나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JNCT의 하방 지지 및 새로운 밸류에이션 부과가 가능한 유리기판 수혜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하나의 중심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 그리고 나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온 이후 다시 하방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났다.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로 보시면 좋겠고요. 2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 2만 원을 돌파하고 나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단 일주일 동안 2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와 투자를 위해서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리기판 쪽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유리기판 종목 없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JNTC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의원의 종목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점검할 종목은요. KT네요. 네. 이 종목 기억납니다. 네. 이제 당시에 후반석 의원이 스포츠팀을 공략하냐라는 견제가 들어왔던 네. 그런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도 참 묵직한데 오늘 잘 올라줬네요. 네, 이제 아주 이제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않고 경기 방어적인 또 주가 방어적인 주식 KT입니다. 그래서 뭐 KT는 뭐 유선, 무선 통신 다 쓰고요. 우리나라 뭐 다 알아죠. 웬만한 가정이 거의 한 40% 정도 다 들어가 있죠. 근데 KT가 이제 차트상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왔지만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30-40% 빠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KT는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또 요즘 보면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험난한 장에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 일단 수익이 났을 때는 10%든 20%든 챙기는 게 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명성 의원의 2라운드 종목 KT 들어봤고요. 오늘 또 최명성 의원이 하루 함께 해주시는데 네. 허반석 의원과 함께 이렇게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견제가 넘치던 그 시절이 또 좀 그립기도 하네요. 그렇죠, 의원님? 견제가 아닙니다. 서로 견제가 아니고 칭찬을 많이 하지 않나요? 칭찬을 많이 했었나요? 네. 제 기억 속에만 견제였나요? 네, 어쨌든 최명성 위원의 2라운드 종목 저희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하루를 좀 대결을 잘 해볼게요. 네. 하루여도. 네. 오늘 허반석 의원은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2라운드를 공략을 했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어떤 종목으로 해볼까요? 저희도 이제 같은데 오늘 저는 이제 매일 전 종목을 하루 장중에 3번 체크하거든요. 네. 오늘 뭐 반도체의 날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품주가 한 30-40개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한 30% 빠지고 하이닉스 거의 40% 빠졌다.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요. 물론 미국 엔비디아 실적도 좋다. 그런 뉴스도 나오지만 오늘 보면은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도체 부품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허반석 의원님이 추천하신 그 종목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너무 6개월 동안 거의 빠졌거든요. 거의 뭐 전 세계 꼴찌였는데 지금
지금 뭐 야당에서도 금투세 거의 유예할 것으로 나오고 지금 중국이 195조를 주시장에 투여하겠다, 경기 부양하겠다는데 공산국가에서도 그렇게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오늘 거래소, 코스닥 선물 포함해서 많은 한 3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가지고 나와서 한 8만 6천 원에서 8만 8천 원, 9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거의 9만 원 갔다가 이번에 한 30% 빠졌죠. 그래서 6만 2천 원 왔는데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빠졌죠. 거의 9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대니까 거의 30% 이상 빠졌는데 뭐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차트상 보면 빠져도 너무 빠졌죠. 근데 오늘 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기간 금융투자, 보험, 뭐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오거든요. 기타 법인.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이번에 예전에 9만 6천 원대 물리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가 거의 8만 8천 원, 9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팔았겠지만 다시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물리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이상, 7만 원에서 한 7만 7천 원 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6만 1천 원을 드릴 테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성 위원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완전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2라운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최명성 위원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네. 이제 또 허반석 위원의 견제가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삼성이 또 한 번 이제 순위가 높은 스포츠팀 이기도 하거든요. 네. 위원님, 이번에도 좀 현재 정규리그 2위가 삼성 라이온즈죠. 아 그래요. 이제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저 진짜 몰라요. 제가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흥국부터 지금 기아 그리고 두산, 네. KT, 삼성까지 프로야구, 프로스포츠를 통해서 종목을 고르고 계시는 최명성 위원님,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대형주에서 또 이렇게 스포츠팀과 연관이 된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상승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묵직한 두 종목 서로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저점을 찍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방송에서 3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00주선 아래, 주봉상 200주선 아래, 그리고 연봉상 5년선 아래에서는 제가 확정적인 단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필승 구간이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8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비슷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네요. 역시나 반도체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가 확실히 된 건지 최명성 위원의 의견도 듣고 가겠습니다. 시총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반도체 쪽을 또 한번 공략을 했거든요. 네. JNTC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제 가장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사실 제 관심주였거든요. 그래요? 예, 뭐 엑시콘이라든가 JNTC인데 제일 바닥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정배열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너무 무겁고 떨어지다 이제 돌리는 패턴이고 JNTC는 차트상 보면은 저희 한 달 동안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급등이 상한가가 2개씩 나왔네요. 그래서 급등주는 JNT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NTC 들어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돈을 팔아서 삼성전자로 오면 더 수익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니 JNTC를 먼저 들어갔다가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라는 방법까지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 알 수 없는 2라운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라운드 전쟁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의 전쟁이었는데요. 3라운드 전쟁은 시총 규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대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라운드 종목은요. 허반석 위원의 종목부터 볼게요. 바로 인벤티지 랩 공략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었고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약간 눌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질주가 시작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사 넣으셨다가 패턴 상단에 올라왔을 때는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기술적 중간 되돌림 자리가 왔을 때에는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29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흐름 보도록 하시죠. 중심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바닥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차곡차곡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니면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제 눈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처음 상단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는 되돌림 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작동이 된다. 그럼 이 지지 라인이 최근의 지지 라인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중간 되돌림 자리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공개 방송 오셔도 제가 종목을 잡는 방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리게 된다면 이렇게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느냐 이 패턴에 대한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신다면 저점에서 잡고 중간에서 잡고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느냐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최초로 목표가 2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2만 원 목표가 달성을 했고 우리는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다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인벤티지 랩이고 일주일의 수익도 수익률 게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내 계좌에 쌓이는 수익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비만 치료제 관련한 수혜주죠.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허반석 위원의 3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3라운드 종목 제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종목들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엠젠 솔루션, 오늘은 인스콥입니다. 인스콥이 차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를 열어놓고서 중심 가로선으로 제가 아우딘 퓨처스도 그렇고요. 엠젠 솔루션도 그렇고요. 인스콥이도 가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닥 구간이 어디인가라고 봤더니만 1,200원 라인은 웬만하면 안 깨더라. 최근 들어서도 1,200원 라인에서의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종가 기준으로 13%, 오늘 장중에 19%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온 이유를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관절염 치료제라고 하는 아피메즈의 자회사, 인스코비의 자회사 아피메즈가 있습니다. 그 아피메즈에서 우리나라 국내 신약 1호로 등록된 약이 아피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피톡신이 골관절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발성 경화증에도 효능이 탁월하더라.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최초로는 3,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는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IPO를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보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피메즈 미국 법인을 검색하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1,200원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1,500원보다 살짝 높은 1,6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은 인스콥입니다. 목표가 1,6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의 종목 점검도 해볼게요. 일단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혜주로 꼽았던 한빛레이저 네.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진이 조금 더 부각이 될지 아니면 화재와 관련된 게 좀 테마가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둘 다 둘 다 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산 배터리가 워낙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수혜주가 또 한국이거든요. 또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국 쪽, 일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도 이제 2차 전지 제조와 자동차 장비 주력으로 하는 그 관련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자, 바닥권에서 시작해서 한 20% 갔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제 다시 돌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다시 2차 상승이 가고 있으니까 한 7,000원에서 7,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빛레이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신 거군요. 네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포스코 관련 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상당히 좀 무겁고 안정적인 주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나오면서 폭등이 나왔는데 네. 요즘 보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도 그 관련 포스코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IT 기술에다 AI 또 로봇 기술을 융합해 산업 전반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현하는 종합 IT 기업인데요. 포스코에서 좀 중추적인 오른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강세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으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도 이제 그룹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 종목에 포스코 DX가 편입이 됐습니다. 또 기반으로도 ETF가 상장되면서 포스코 DX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바닥주만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포스코 DX가 79,000원짜리가 거의 2만 원,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근데 일봉상 보면은 이제 바닥을 이쁘게 그리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근래 보시면 자, 외국인 기관을 좀 외국인 기관 그 패턴을 좀 보셔야죠. 보시면 기관 쪽에서 일주일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들어와야 웬만한 종목 가는데 거의 연기금이 한 달 가까이 우리가 보는 사이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 금융투자.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바닥 대비 예전에 7만 원대 있는 주식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3분의 1 토막이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4만 원까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고요. 바닥도 거의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3만 7천 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2만 8천 원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명석 위원의 3라운드 종목은 포스코 그룹주였네요. 포스코 DX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2차 전지가 나와서 또 놀랬습니다. 포스코 DX 2주간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 두 분의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인스코비로 공략을 합니다. 관절염 치료제가 또 부각이 된 기업이니까요. 제약바이오 쪽의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명석 위원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DX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개천절로 쉬어가기 때문에 2주간의 대결입니다. 과연 2주간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시장 강하게 또 올라와 준 만큼 내일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에게 간략한 키워드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비상 키워드는요. 내일장 반등장에 진입, 매도는 더디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최저점에서의 매도를 피하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최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장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추이를 본다면 오늘까지 2조 9천억 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5조 원까지는 반등장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매도를 서두르지는 마시고 수익률 극대화를 종목별로 수급의 연속성을 보면서 수익률 극대화, 매도는 더디게라는 키워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상 키워드 허반석 위원의 키워드였고요. 최명성 위원의 비상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추가 반등이 예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 더 오르나요? 저는 이제 6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이제 네.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거의 9% 정도 치고 나왔는데요. 거의 바닥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오늘 보면 전체적인 종목, 테마주가 살아나니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허반석 위원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어떤 시간인가요? 네, 저의 매매 일지가 궁금하신 분들 와주시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직후에 허반석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